싱크홀은 지표 부분 하부에 공간이 생겨서 동공 또는 공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간이 지표 부분을 지지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지표가 함몰되는 겁니다. 연평균 173건. 예측할 새도 대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영화 속에서나 봤던 재난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조그만 구멍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 내렸다니까? 양쪽에 퍽 하고 내려앉는 거야. 요 앞에서 2번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안하다. 언제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땅 꺼짐 사고는 예고된 인재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감리업체만이라도 현장 소장만이라도 또는 안전관리 담당 기관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사고는 나지 않거든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하 공간. 기후 위기 심화로 더 빈발하고 대형화할 수 있는 땅 꺼짐.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해야 할까요? 최근 잇따른 땅 꺼짐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 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 아래로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생겨납니다. 폭 20m, 깊이 30m 규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땅 꺼짐 사고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지 2달이 넘은 5월 말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처럼 쌩쌩 달리는 차량, 땅 꺼짐이 발생했던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사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이 더 가지 않았나? 우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냈나 그러고 막 달려와 봤어요. 그래요. 큰 사고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머 그랬더니 땅이 꺼지고 있는 거야. 땅이요.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창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사고 지점 바로 옆 꽃집 사장님은 상상도 못했던 사고를 목격한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창문이 막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덜커덕하면 그 소리에 내가 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이 신경이 안정이 안 돼서 진짜 뭐 소화도 안 되지. 잠도 못 자지. 가게 피해 복구도 요원한데 사고 이후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생계 역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화분 맡겨놓은 화분 찾아가세요 이제 이러면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이쪽에 그 큰 도로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돌아다닌대. 상일동으로 이 길을 못 다니겠다는 거야.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가 맘 놓고 오갔던 땅이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 이딴 땅 꺼짐 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도시 지역에서의 싱크홀은 크게 2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공사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이제 이 지하수, 땅 속에 있는 물이 이제 문제인데, 물은 어떤 기본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물은 우리 흔히들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점성 때문에 모래가 끌고 가거든. 움직여 버리면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요, 땅 속에.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떨어지고 또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캐비티 공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위로 자라 올라와요. 상수도는요 하수도보다도 약 3.5배 정도 더 압력이 세게, 아주 세게 나옵니다. 세게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싱크홀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수도는 이게 맑은 물이 아니고 끈끈하거든요. 그래서 모래자갈을 더 쉽게 더 잘 끌고 가요. 지하철 공사라든지 또는 터널 공사
또는 대규모 큰 건물 지을 때 보면 요즘 땅속으로 깊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땅 파는 것과 관계가 높습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땅꺼짐 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284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땅꺼짐 가운데 면적이 9제곱미터 이상, 깊이가 2m를 넘어 인명 피해 우려가 큰 대형 치마가 발생한 비율이 6.6%나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형 땅꺼짐 사고 전에는 분명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강동구 땅꺼짐 사고 발생 지점 인근 주유소. 여기 단차가 생겼잖아요. 밀리면서 약 지난 2월 초순 무렵부터 바닥에 실금이 생겼는데요. 실금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물 노후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이 심해졌습니다.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인근에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이었기에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3월 13일 현장 관계자들이 점검을 나왔지만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탱크 안전 검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유류가 뭐 만약에 탱크에 영향이 가서 유류가 누출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너네가 좀 해달라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건설사에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다. 3월 10일 8mm이던 균열은 11일 만인 21일 10mm까지 벌어졌고 불안감이 커진 이충희 씨는 공사 관계자에게 유류 탱크 안전 검사를 재차 요구했지만 이번에도 연도변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당일 오전 주유소 인근 도로 하수구에 작은 구멍이 먼저 생겼는데요. 그곳 보수 공사 후 2시간 반가량 지난 시점 인근에 끔찍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빗물바지에 지름 한 30-40cm 되는 작은 공동이 생긴 걸 저희 어머님이 보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즉시 나가서 사진 찍고 강동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로과에 신고해서 빨리 복구를 해달라. 그 강동구청에서 나와갖고 그 공동 발생한 그 30-40cm 공동을 측구를 보수를 했어요. 그게 4시입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2달 연장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7월 말로 미뤄진 상황. 현재까진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의 연관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실하게 지하 도시철도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그렇게 큰 공동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하 굴착 공사 중에서 이 큰 이 기계를 이용해서 이제 굴착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별하게 그 지표를 이제 지지하거나 보강하는 그런 과정 없이 일단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공사의 구조물 시설을 하면서 위에 있는 하중을 이제 받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나 공사를 한 직후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 이전에 특히 이제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편해야 되는데 이충희 씨의 속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이 지체되면서 시설 복구와 영업 재개를 기약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고 복구는 빨리 됐는데 피해자에 대한 복구는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 원인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그 즉시 구제가 되게끔 그래서
그 원인을 나중에 밝혀내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빨리 복구가 돼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거를 명문화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구 도시 부산. 서울만큼 지하를 뚫는 공사가 많은 지역인데요. 최근 몇 년간 땅꺼짐 사고가 잦았던 사상구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4월 13일 폭 3m, 깊이 5m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던 장소. 횡단보도 한복판이었는데요. 평소 많은 사람이 통행하던 곳이기에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일요일날 아침 일찍이 나와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지 실제로 되게 위험했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요. 땅꺼짐 발생 하루 전날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전신주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꺼짐 사고 현장이 이쪽입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4, 5m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선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가 10년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장 인근에서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무려 14건이나 됩니다. 이 앞에서 2번이나 났거든요. 그래서 차를 끌고 다니기가 상당히 불안하다. 언제 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 빨리 조사를 좀 해가지고 안전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 주변에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공장지대고 이러니까 이동 인구도 많고 해서 뭐 도로가 만일에 신고리나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위험한 것도 사실이죠. 지난해 9월에는 소방서 배수 지원차와 5톤 트럭이 꺼진 땅에 빠지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탑승자들이 재빨리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심적, 물적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대형 땅꺼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조사 결과 도시철도 공사 과정의 시공과 관리 부실이 부른 명백한 인재임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교통공사가 도시철도 공사를 하는 중에 차수벽 설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되면서 대단히 이 공사 구간의 부실 공사, 총체적 관리 부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을 퍼내는 공법보다는 차수공법, 물이 아예 공사장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차수공법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차수공법을 써야 물의 움직임이 적어져야 싱크홀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땅꺼짐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상하수관 손상 등 기존 매설물 손상이 5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대형 사고의 경우엔 굴착 공사 부실과 다짐 불량, 상하수관 공사 부실 등이 약 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시 말해 대형 땅꺼짐 사고 10건 중 4건 정도는 자연적인 노후화가 아닌 부실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던 셈입니다. 공사를 끝내고 공사하기 위해서 땅을 팠던 공간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메꿀 때 흙을 다시 채우잖아요. 이걸 우리가 되메우기라 그래요. 되메우기 할 때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얇게 흙을 넣고 다지고 또 흙 넣고 다지고 흙 넣고 다지고 여러 층으로 그렇게 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덤프트럭에 그냥 흙 부어버리고 부어놓고 지표면에 와가지고 진동 다짐 해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는
다짐이 전혀 안 되고 텅 빌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부산광역시는 도로 지반 침하 특별대책 상설 전담 조직을 꾸려 지반 탐사와 하수관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매립지 등 연약 지반이 많은 만큼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시가 좀 더 좋은 그리고 제대로 탐사할 수 있는 탐사 장비 도입하고 땅꺼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필요한 예산도 저는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산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땅꺼짐이 보통 땅이 녹는 봄부터 늘기 시작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8년부터 최근 3월까지 땅꺼짐 월별 발생 건수를 보면 8월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6월이 188건, 7월 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발생한 땅꺼짐 사고가 전체의 약 48%나 됩니다. 여기에 더해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땅꺼짐의 빈도와 정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장대비가 갑자기 한 시간에 뭐 100mm 온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하에 어떤 지하수가 갈 수 있는 작은 그 선택적인 경로라도 있으면은 그쪽으로 아주 강한 수압으로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이 토사를 같이 갖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점점 더 이제 빈 공간, 공동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싱크홀 위험이 훨씬 커지는 것이고요. 기후 변화가 단지 이제 집중호우나 극한호우에 의해서만 이 싱크홀 위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북극 한파라는 게 또 있어요. 이때는 땅의 동결 심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땅이 동결이 되면 그 땅 속에 있는 수분이 있는 물이 이제 얼게 되고 그게 다시 녹으면은 이제 지반의 지지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집중호우가 여름철에 오면 그 연약해진 지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공동을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지난해 못지않은 이례적인 더위와 폭우가 전망되는 상황. 각 지자체는 공사 현장 특별 점검, 공동 조사 등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잇단 땅꺼짐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강동구에선 도로 전 구간을 지표 투과 레이더 GPR로 탐사하는 중입니다. 도로를 훑으며 땅속을 살피는 건데요. GPR 장비의 안테나에서 지하로 전자파를 쏴서 지하에 비어있는 곳을 식별하는 작업으로 차량 내부에는 노면 영상과 평단면, 종단면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GPR을 활용해 6천여 개의 지하 공동을 발견했고 선제적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강동구에서도 꾸준히 땅꺼짐 예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상암로 주변 대명 초등학교 개인 하수관 접박부 노후로 발생한 소규모 공동을 한 군데 발견해서 즉시 완료하였고 얼마 전은 길동 사거리 양재대로도 공동 2개소 발견해서 즉시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로선 GPR이 공동 탐지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 하지만 예측이 어려운 대규모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에서 깊이 2.5m의 땅꺼짐이 발생하기 3개월 전에 GPR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동성이 제일 좋은 것이 GPR이에요. 긴 거리를 짧은 시간 내에 조사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 한계는
그 안테나에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깊이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3, 4m, 한 4m까지, 욕심내서는 5m까지는 조사를 해야 5m까지 오면은 우리가 위험하다. 빨리 차단해가지고 땅을 파고 다시 흙을 채워넣는 거. 치료를 해야죠. 게다가 탐사와 동시에 땅 꺼짐 이상 징후를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GPR 데이터 분석에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현장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땅 속에서 조사한 GPR 이미지를 영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물리 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두 개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영상이 나타났을 때는 땅속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국토부가 연구자를 실력을 쌓아놔야 됩니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땅 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국토부가 땅 꺼짐 고위험 지역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행하고 굴착 깊이가 20m 이내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 의무화, 집안 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땅 꺼짐 발생일, 위치 등 기존 정보에 GPR 탐사 결과와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국토부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에 추가로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조치를 유도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재난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이라고 표시됐다고 하면은 거기는 조금 신경을 쓰면서 걸어야 돼요. 정보는 정보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소 땅 꺼짐 전조 증상에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 방지턱을 넘는 것처럼 덜컹거리거나 울렁거리는 등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도로에 균열이 갔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어떤 치마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물이 많이 흐른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느꼈을 때 시승큐얼의 징조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나 119, 112에 신고를 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또는 운전 중 도로의 불안정한 상태를 감지했다면 안전지대로 대피하거나 다른 경로로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상황에서 옆에 있는 차선에서 싱크홀을 발견했다라고 하면 뒷차량에 대해서 신호를 해줘야 되겠죠. 비상등을 켜고 차를 정차를 시켜놓고 대피를 하고요. 기후 변화 가속화, 지하 공간 개발 확대로 땅 꺼짐 발생 위험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후에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것을 넘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 마련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 가지의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위험도를 이제 줄이고 예방하고 찾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곳에서 어느 곳이 좀 위험이 높다 하는 것이 우선 도출이 돼야 되고 또는 그런 도출을 하기 이전에 물론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비잠 탐사라든지 이런 소위 말 비파괴 지구물리 탐사 이런 걸 통해서 이상 구간을 도출하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실질적인 확인, 위험 확인, 그다음에 거기에 예방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법이라고 있거든요. 싱크홀 사고가 대형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사회 재난에 재난 선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사회 재난에 싱크홀도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어떤 소모 비용이나 매몰 비용이 아니라 어떤 투자 비용이다.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복구 비용을 생각한다면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하면 할수록 이익이다라는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